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다음 중 집합은 무엇입니까? 물어봤습니다. 대상이 명확해야 되죠. 춥다, 그 다음에 뭐 키가 크다, 뭐 이런 부분들, 뭐 작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. 2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시면 이제 확실하게 좀 아는 거가요? 작은 자연수 이거 좀 알 수 있는 거겠고, 가깝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죠. 그 다음에 인구가 많다 이런 것도 뭐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들, 이게 대상이 명확한 것이 집합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. 감정적인 요소들, 애매한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만 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세 집합 A, B, C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. 아이고,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. 이건 뭐 A 교집합, B 교집합, C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겠고, 뭐 A 교집합 B가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요. A 교집합 B 부분들하고 C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한다. 이렇게 됐죠. 결합법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뭐 12 약수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1, 2, 3, 4, 12, 2, 6, 12, 12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, 그다음에 2, 4, 6, 8, 2, 4, 6,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좀 공통되는 요소들이 나오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2, 4, 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. 그렇다면 뭐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죠?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가로를 풀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모두 교집합으로 이렇게 좀 돼 있을 때 결합법칙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다음 중 벤 다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? 물어봤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A 부분에 이제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B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A 교집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니까 이거가요. A를 기준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해가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럼 이제 A하고 좀 공통적인 요소 부분에서 좀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뭘까요?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B, C 이렇게 돼 있을 때 B에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. 이런 부분들하고 A하고 공통 부분을 구해야겠다. 그렇게 처리되면 맞는 거죠. 됐습니까? 이런 부분들하고 A하고 공통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번이 좀 바로 곧바로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C 차집합 B 해주면 그림에서 이제 C만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B 합 C의 아이고 전체가 이거 뭐 일단 합집합이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. 됐습니까? 그다음에 이것도 뭐야? B 합 C의 여집합이면 또 반대 부분 되는 거겠고 아이고 계속 답이 아닌 것들 뭐 이렇게 찾아봐야 좀 괜히 좀 불편만 할 뿐이니까 좀 정답이 되는 부분들 정확히 한번 찾아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. 두 함수 fx, gx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 결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먼저 g-1 값을 구해야 되죠. g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주니까 1 더하기 1 해서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. 이 나온 결과를 f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.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? 4-1에서 3 이렇게 얻어지는 건가요? 됐습니까? 그렇다면 뭐 가볍게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합성함수 계산하는 절차 부분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. x에서 x로의 함수 fg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다 이런 얘기는 뭐 대입한 결과 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건 뭐 함수식 아예 좀 다른 형태는 있는데 물론 좀 다른 게 나오는데 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고 f g 마이너스를 써야 되겠죠. g-2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이건 좀 될 수가 없겠고요. 그 다음 니은을 풀 때는 f-2는 2가 되겠고 g-2는 역시 2분의 4에서 또 2 이렇게 되겠고 같아지는데요. 0은 할 필요 없이 당연히 같아지겠고 f2를 좀 구하게 되면 또 2가 되는데 g2를 또 구해도 또 2가 되는 거죠. 아이고 같아지는군요. 이건 맞습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? f-1을 좀 풀어가게 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g 마이너스 1을 조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됐습니까? f0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g0을 이건 0이 여기서 좀 다른군요. 이거 좀 다른 내용 뭐 니은만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
뭐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들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가 모두 다 지금 같아지도록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 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뭐 이렇게 연산해 가면서 대처를 해가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두 조건 P, Q 주어져 있습니다. P는 Q에 귀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.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살펴볼 때 P집합이 주어가 좀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근데 이게 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. 일단 지금 대우를 이용해서 식을 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x 마이너스 a는 0 이런 형태로서 이쪽 집합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었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뭐 이쪽은 뭐 해를 구하게 되면 x-2, x-6 이렇게 처리돼서 해를 구할 수 있겠고 여기는 뭐 x는 있고 2분의 a에서 구해가면 되겠죠? 되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뭐 2분의 a 이런 부분들이 뭐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a 이런 부분들이 6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정답 형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a 값인 4하고 12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. 이때 이제 모든 상수를 좀 합을 좀 구해달라. 이러면 뭐 1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이렇게 처리. 아니면 뭐 여기 근을 여기다 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를 직접 구해서 처리해가도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.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하겠습니다. 조진 명제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이 되려면 가정에 있는 집합보다 결론에 있는 Q의 집합이 더 크다. 이런 포함관계 좀 성립해야 되죠. 자, 그렇다면 뭐 PQ의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뭐 교집합이 안 생기는 이런 형태로 좀 해석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 좀 놓고 보기에서 좀 옳은 걸 좀 찾아가면 되겠죠. P 교집합 Q다라면 뭐 공집합 돼야 되니까 이건 좀 잘못됐고, 그다음에 P 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지면 뭐 왼쪽 펜다이그램 좀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거 뭐 Q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게 좋겠고요. 됐습니까? 그다음에는 이것도 뭔가요? 어쨌든 P의 집합하고 Q의 집합하고 교집합을 해주면 이거 뭐 공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공집합은 아니죠. 이렇게 좀 빗금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좀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그다음에는 이제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이렇게 좀 하는데 P의 여집합은 뭐 이렇게 좀 바깥쪽이 되겠고 Q의 여집합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전체가 되겠다.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. 되셨습니까? 아이고, 5번은 좀 더 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좀 주어진 부분들,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 참이다라고 했을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되게 살펴서 확실하게 좀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다. 이것이 이제 풀이법이니까요.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두 집합 A, B 주어져 있습니다. A 교집합 C는 C다 이런 얘기는 그럼 이제 A 집합 안에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는 A 차집합 B 해주면 어떤가요? 1, 3, 5, 7, 9 이런 거를 빼고 나니까 2, 4, 6 이렇게 되겠죠. 되겠습니까? 2, 4, 6 부분들하고 C하고 교집합은 C 집합 안에 2, 4 어이구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네요. 어이쿠 그러면 안 되죠. 이렇게 C집합 안에는 뭐 반드시 2, 4, 6 이런 부분이 아니 절대 2, 4, 6이죠. 반드시가 아니라 절대 2, 4, 6이라는 분수가 좀 들어가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로 정의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C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뭔가요? 1, 3, 5, 7, 1, 3, 5, 7 이런 원소를 좀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부분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이때 만들 수 있는 C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, 3, 5, 7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다.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4제곱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이것은 잘못할 뻔했는데요.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다 라고 됐으니까 이 사육은 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 이렇게 좀 조건 자체가 이렇게 좀 집합의 연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 ABC를 풀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A를 맞힌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? 모두 맞힌 학생 수들이 나와 있고요. 적어도 하나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 합집합이죠.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를 ABC라고 좀 해주면 A 더하기 B 그다음에 여기 맨 위쪽으로 가서 빼기 1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. 이게 이제 53이다라고 좀 결론 내면 되겠고 B와 C 그러니까 B 더하기 C 모두 맞힌 학생 빼기 15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은 56명 C 더하기 A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1 이렇게 준 것이 54명입니다 라고 해서 시간점마다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모두 왕창 다 더하게 해주면 되죠.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항시켜서 39에다가 여기는 150에다가 16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?
됐습니까? 그럼 이제 202가 되는데요.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그럼 이제 100입니다라고 좀 구해보면 되겠고요. 이때 이제 A를 마친 학생 A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B 더하기 C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니까요. 이곳에서 B 더하기 C는 이항시키니까 60에 71에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A 값을 구하면 되죠. 100일에서 71을 뺐으니까 결과 3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그 식의 특징, 특히 이제 뭐 적어도 하나 맞춘다라는 이런 표현이 합집합의 개수니까 합집합의 개수는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된 거죠. 됐습니까?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런 모양 되었죠? 문장 형태로 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해석해서 뭐 실수 없이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. 10번 시작합니다. 세조건 P결의 질집합 라지 P결이라고 했을 때 집합의 이론 규칙을 좀 이제 이런 연산을 좀 만족시켜준다 이런 뜻인데요. 아 이것도 뭔가요? P 합 Q가 Q다 이런 얘기는 그리고 지금 벤 다이그램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? P 집합보다는 Q 집합을 좀 더 크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벤 다이그램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됐고 그 다음에는 여집합, 여집합이 됐으니까 드물어간 법칙을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. 이렇게 해서 아래 집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. 근데 P 교집합 Q로 하게 되면 이게 P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좀 처리된다면 아 이것은 뭐 R 집합이 P의 집합이 들어간다라고 결론을 좀 해석해가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R 집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. 자 그러면 드디어 세 집합의 포함 관계가 쭉 나온 상태니까 이제 자명명제를 좀 골라가면 되겠습니다. P가 R에 들어갑니까? 거꾸로 되죠. R이 Q에 들어갑니까? 맞습니다. 라고 되면 되겠고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. 이건 좀 말이 안 되죠. P의 여집합은 바깥쪽 되는 거니까 이건 대우를 통해서 보면 P가 Q에 들어갑니까? 라고 물어보고 P가 Q에 들어간다. 맞습니다. 라고 답해가는 내용. 그렇다면 니은 리을이 정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됐죠? P 합 Q는 Q다. Q 집합이 더 크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해서 좀 뜻을 파악해가는 그 절차.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켜서 뭐 어려움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명제 범위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는 뭐 이런 값들이 요 안에 좀 쏙 들어가면 되죠. 근데 어떤이니까 한 개라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범위 표시를 이제 1, 5 범위 표시를 탁 해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값의 범위가 이게 좀 걸쳐 들어가려면 큰 값이 일단은 요거보다는 k 플러스 이 큰 값이 1보다는 좀 큰 쪽에 좀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또 이게 또 너무 커져가지고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작은 값이 이렇게 됐습니까? 작은 값이 k-3이 5보다 좀 작은 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 뭐 공동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1, k 플러스 2 이런 부분들 k-3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k 값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8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죠? 이걸 좀 만족하는 정수개수를 구해달라. 그럼 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8 모두 들어가는 거니까요. 8에서 마이너스 빼면 9개에다가 더하기 1해서 10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어떤 이렇게 되게 되면 뭐 하나라도 만족해 주니까 하나라도 있습니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뜻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절차. 큰 숫자가 작은 것보다는 커야 돼. 작은 숫자가 큰 숫자면 작으면 돼. 이런 조건들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역함수가 존재하는 f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역함수를 구해달라. 이거 뭐 간단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군요. 이렇게 처리해주면 f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x는 x 자리에다가 t-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3t-9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함수식인데요.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. 그럼 이제 t하고 바꿔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fx는 3x-9 플러스 a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. 역함수를 구하면 x는 그 3y-9 플러스 a 해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역함수 구해간 거죠. y는 하고 정리해 준다면 3분의 1 x가 되겠고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가요? 나누기 해주면 플러스 되는데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. b 값은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고 3-3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4입니다 라고 처리되게 되면 3분의 a는 마이너스를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
되셨죠?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뭐 둘을 좀 곱하라 하면 뭐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뭐 다르게 뭐 간단하게 하는 풀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함수 자체가 좀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함수 바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 두 양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은 요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군요. 이렇게 좀 가로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뭐 전개를 해가는 것이 키포인트죠. 전개를 이렇게 해주면 AB 이렇게 전개해주면 AB 분의 28, 16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전개해주면 2에다가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해주면 8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습니다. 문자가 뭐 완벽하게 이제 역수관계가 되면요 산술기합 평균을 쓰면 되죠. 2배 루트 16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서 최소값 8에다가 1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최소값 결과 18 이렇게 좀 나오고요. 이때 언제 갔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산술기합 평균을 사용한 AB하고 AB분의 16이 좀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B의 제곱이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AB 값은 4입니다. M 값이 4다라는 것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. 되겠습니까? 근데 지금 나누기를 하는 얘기인가요? 18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9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에 답 구해가는 것보다도 이제 산술기합 평균을 좀 어떻게 주어진 모양 형태를 봤을 때 산술기합 평균이구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좀 산술기합 평균을 적용해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ABC 세 사람이 두 영화 PQ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근데 언급한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뭐 세 사람 중 A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한 부분들 아이고 이거 좀 고려해서 좀 보면 되겠죠. 영화 PQ를 관람한 사람이 각각 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두 영화를 관람한 사람과 관람하지 않은 사람 이거 세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. A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. P와 Q를 모두 관람하지 않았다는 얘기, 뭔가를 좀 봤다는 얘기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P하고 Q 이렇게 좀 되는데, 중요한 것은 P는 관람 못했고, Q를 관람했다는 얘기, B 영화를 확실하게, Q 영화를 확실하게 B가 좀 본 거죠. 그렇다면은, A도 영화를 뭔가를 관람했다면, 각각 한 사람씩 했으니까, 이게 뭐 A가 관람했군요. 됐습니까? 그럼 뭐 결론은 다 끝나는데요. P를 관람하지 못했거나 Q를 관람하지 못했다.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관람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관람하지 않은 경우는 C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P, Q 영화 그 다음에 C 이런 순서니까 1번 정답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거짓말을 했다라고 됐으니까 모두 관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반대는 어느 거 하나를 좀 봤다라는 뜻이 되겠고 뭐 일단 B 자체가 Q를 봤으니까 그럼 A가 당연히 봐야 될 것은 P입니다.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각각 또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 정리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하고 x에서 x로의 함수 g가 좀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. 그럼 g도 그럼 만들어야 되나요? 1, 2, 3, 4에서 1, 2, 3, 4로 가는 g라는 함수를 또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g2는 3이다, 2는 3이다 대응되고 좀 나오면 되겠고요.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해주면 되니까 g3은 1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. 1이다 라고 해서 대응격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. F2는 1인데 그러면 G1이 결과적으로 2가 된다는 얘기니까 1이 2 대응되면 역함수 존재하니까 뭐 4는 4 이렇게 해서 대응 결과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되죠? 그럼 G 역함수 4는 그럼 얼마입니까? 4 처리되겠고 G3이 1이었으니까 F1을 구해가면 되겠고 F1은 얼마죠? 2입니다라고 처리가는 그런 내용. 뭐 그렇다면 계산 결과 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주어진 정보가 좀 많으니까요. 이렇게 좀 메모만 좀 이제 잘 하게하면. 근데 이제 그거 메모를 좀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벤다이그램에서 표시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좀 이렇게 싹 들어서 좀 더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효율적인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. 이런 거를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. 이차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. 그렇다면 뭐 이차함수 fx를 좀 써놓고 풀면 되는가요? ax제곱 플러스 bx 되고 있고 f형 지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3에서 놓고 분리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되죠? f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1 이렇게 더있고 빼기 3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예요? 빼기 3 이렇게 써가면 되는 얘기. 그렇다면 fx 플러스 1에서 fx를 좀 뺀 이 식을 좀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제곱했을 때
x 제곱 부분들은 뭐 사라지고 또 bx도 사라져가는 거니까요. 이쪽에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? 2ax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b 그다음에 더하기 a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3, 3은 좀 소거가 되겠죠. 이런 결과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.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부분이니까 b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fx를 좀 아는 거죠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뭐 주어진 부분 뭐 대입해서 정리해 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수식 정리해주면 되겠고요.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 fx 부분들을 먼저 조사하면 되죠.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에서 1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1-3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fx 결과 자체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. 그 나온 결과가 다시 또 g에 좀 대입해 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죠? 이렇게 지금 대칭축이 그럼 얼마인가요? 대칭축이 1 되는 거죠.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어이쿠 마이너스 2보다는 좀 작은 쪽 그래프를 좀 써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.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fx 치역으로 나온 이 결과 자체를 무엇을 써야 되죠? 정의역으로 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gx는 마이너스를 좀 대입했을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만 좀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, 4,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군요. 4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최소값은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4입니다라고 처리. 일단 뭐 fx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돼서 좀 살짝 좀 당황시킬 수 있는 뜻인데 그래도 뭐 차분하게 좀 대입해서 처리할 거면 fx 구해갈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합성함수 최대 치수라는 것은 맨 처음에 정의역에 f를 지금 대입해서 나온 이 결과 치역 부분들을 치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걸 또 다시 정의역으로 해서 g에다가 대입해서 처리간다. 이 절차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뭐 함수식을 대입하고서 풀이하기는 차수가 높은 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절차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즉 치역을 정의역을 한다라는 요 개념이요. 요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jh라고 하겠습니다.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아이고 매우 중요하죠. 이때는 항등함수를 좀 이용하면 되죠. 항등함수가 g 부분에 있으니까 g가 3이니까 결과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 3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수함수를 좀 이용하면 될까요? 그러면 hx라는 것은 이제 항상 똑같은 계속 3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뭐 벤다이그램 그려서 1, 2, 3, 4에서 1, 2, 3, 4로 가는데 F2는 3에 대응됩니다 라고 해서 결론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는 F2가 좀 3 나왔는데 1, 3을 그러면 대응시킨 결과가 3이 돼야 되려면 뭐 1, 2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동으로 4는 좀 4에 대응돼야 되겠죠? 되겠습니까? 이런 거고 그 다음은 뭐죠? F1은 잘 모르는데 G2는 2가 되겠고 F1에다가 G2는 2가 되겠고 H3은 3 이렇게 되는데 12가 된다는 얘기는 6이니까 F1이 2가 되는데요. F1이 2고 그럼 3이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대응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F4 이 부분은 4였고 G4는 뭐 당연히 4가 되겠죠. 그다음에 H1은 뭐 항상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F3만 알면 풀이가 가능한 거였군요. 해서 결과 11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셨죠? 1대1 항등함수, 상수함수 이런 정의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졌습니다. 연산을 좀 한다는 이야기는 A 앞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A만 있는 부분, B만 있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가끔 대칭 차집합 이렇게 해서 정의 내려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문제는 이제 A 여집합하고 연산하고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요. 이렇게 좀 빗금친 이런 형태들이 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형태라서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좀 같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입니다라는 뜻의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두 집합이 좀 같습니다. 이런 걸 좀 풀어야 되는데요. A 플러스 1이 그러면 2 마이너스 A하고 같아진다면 그럼 2A는 1이니까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겠고 2분의 1이면은
집합을 보게 되면 2분의 3에다가 4분의 이렇게 좀 처리되는 A집합. B집합은 2분의 3인데 2분의 1을 대입하면 4가 되는 거죠. 같지 않죠. 그럼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1이 2A 플러스 3 이렇게 이런 경우를 좀 조사하면 되겠죠. 그럼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좀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되는가요? 마이너스 1,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집합은 마이너스 2라면 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겠죠.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좀 같아지죠.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얼마다?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정의된 부분들 낯설하지 말고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여집합을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같은 뜻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A 집합, B 집합이 같습니다라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 절차 부분을 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제곱 A 제곱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차수가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조사해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서 이 부분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때 문제 풀 때 센스 있게 대처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19번 시작합니다.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Mn이 다음과 같습니다. M집합은 쭉 나와 있고요. N집합은 X 더하기 P 근데 X가 N집합은 이렇게 생긴 거죠. A 더하기 P, B 더하기 P, C 더하기 P, D 더하기 P, E 더하기 P 이렇게 P를 좀 전부 다 더하기 해서 만든 집합이 되겠습니다. M에 속하는 원소의 합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합, 교집합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합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75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조사하게 되면 이 원소의 합은 뭐 3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.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이제 M집합에 더하겠던 37에다가 그다음 OP입니다라고 나오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집합의 원소 19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요게 이제 74에 해당하는 거니까요. OP는 이항시키면 제가 빼면 1 남겠죠. 그럼 1 더하기 19 이렇게 처리되니까 P값은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M집합, N집합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조사해서 이제 뭐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는데 M집합, N집합 이렇게 처리.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9하고 10이 있습니다. N집합의 가장 큰 원소, 작은 원소 구해야 되는데 여기 9하고 10을 좀 이용하면 되죠. 이게 4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M집합의 원소라고 치면은 4 더하기 13, 4 더하기 14 만들면 되겠고 거꾸로 이제 9, 10이 N집합의 원소라면 4를 빼서 그러면 얼마인가요? 4를 빼니까 5에다가 4를 빼서 이게 10 있었죠. 6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 다음에 좀 우리가 처리할 것은 이제 M집합의 원소의 합이 이제 37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게 11에다가 20, 30 돼 있으니까 나머지 원소 하나가 7이 되겠죠. 그럼 7에다가 또 4를 더하기 한 11 이런 부분들이 N집합에 있으면 되겠습니다. 되겠습니까? 그럼 이제 N집합의 원소 다 만들었는데 이때 가장 작은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뭐 9가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이런 숫자를 좀 더하게 해주면 정답 2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새롭게 정의된 이런 부분들을 낯설하면 안 되고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써가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합집합 원소의 개수 그런 건 똑같죠. 합집합의 총합을 보면 A집합의 원소의 총합, B집합의 원소의 총합에서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조금만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니까 연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.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. x에서 x로의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또 다 주어져 있고요. 이건 뭐 합성함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30번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규칙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. f 한 번 하게 되면 1을 한 번 하게 되면 3이 나오고 있고 두 번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? 3을 또 다시 대입하니까 2가 되겠고 세 번 하게 되게 되면 2를 또 다시 대입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F 30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 번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. 이건 뭐 그럼 항등함수는 1입니다라고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. 40번 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은 똑같이 세 번 규칙이 돼가는 거니까 40이면은 39 그러면 이제 F 한 번에 2를 구해가는 거죠. 그럼 2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1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F50에 3을 구하게 되면 48이 소거되니까 3을 좀 두 번 하면 되겠죠. 3을 한 번 대입해주면 2가 되겠고, 그죠?
그러면 2가 되는 거니까 2를 좀 대입해주면 또 1입니다. 어이구, 다 111인데요. 그럼 이제 정답은 그러면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합성함수 여러 번 하는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뭐 규칙 찾아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다.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점점 이해됐죠? 자, 20번 유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. 앞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이론 학습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 학습을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이론 확실하게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열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